안녕하십니까. 오거돈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민선 7기 시정의 100일 짚어보겠습니다. 23년 만에 지역 권력 교체라 정말 기대감이 컸었죠. 하지만 아직까진 이전 시정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페이스북, 취임 이후 100일간의 내용입니다. 공항 기민시를 교통 약자에게 개방하도록 건의하겠다는 글에 505명이 좋아요를 눌러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생각을 더 길게, 더 깊게 가다듬겠다는 글엔 365명이 좋아요를 나타내 두 번째를, 낡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겠다는 글에는 357명이 좋아요를 클릭해 다음으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새 시장이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체감할 만한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물이 있으면 그때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럴까? 우선 인사 문제입니다. 경제부시장과 행복추진본부장 등 주요 보직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임명했고, 이 밖에도 선거를 도운 인사들 내세워 지난 시장들과 차별화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사장에 선거를 도운 체육전공 현직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산하기관 인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의 캠프라든가 보훈 인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정당 출신의 인사들이 많이 이제 배치되는 걸로 봐서는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부산의 난개발, 오 시장은 개발 중심의 이전 시장들과 철학이 다를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원 운영과와 산림녹지과를 개발부서와 병합시켜 행복주택 녹지국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 세계가 안 그래도 빈약한 것들을 가지고 살쪄내고 재생시켜 나가는 쪽에 이렇게 방점을 두셔야 되는데, 여전히 큰 무게를 가지고 쪽에다가 이게 비중을 두니까. 오거돈 시장의 지난 100일은 23년 만에 부산시 권력 교체에 따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차별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휴가를 나왔다 만취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20대 군인의 안타까운 소식 연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칭 윤창호법 발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만취 상태 승용차가 돌진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꺾어 인도를 덮칩니다. 전역을 불과 넉 달 앞두고 있던 군인 22살 윤창호 씨는 열흘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다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부모로서 너무 애통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금고나 징역형은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전후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사람이 여러 명 다쳤을 때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칭 윤창호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음주치사의 경우 양형 기준을 높여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고,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최고치를 0.2%에서 0.13%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큰 인식 전환이 아직 실제로 많이 됐는데, 우리 일반 사회는 법 제도에서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800여 명. 우리 사회가 술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선진 외국처럼 음주 사범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5건 가운데 2건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에 있는 재범자가 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3,600여 건 가운데 44%가 재범이었습니다. 또 음주 재범 가운데 41%는 3차례 이상 상습사고자가 낸 사고였고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18%가 3차례 이상 재범 사고였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기본적으로 비경쟁 영화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제 출범 때부터 유일하게 경쟁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뉴커런트 부문인데요. 그동안 23년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신인 감독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의 영화 거위를 노래하다를 출품한 장률 감독. 한국계 중국인 영화 감독으로 2005년 영화 망종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트상 수상, 2010년 영화 두만강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 수상, 2016년에는 영화 춘몽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실상 부산국제영화제가 발굴한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족의 한국에서 사는 부분에 뭐 큰 갈등, 큰 이야기들은 뭐 한국 영화에서 또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그 디테일한 면을 2001년 영화 꽃섬으로 뉴커런트상을 수상하면서 사실상 데뷔했던 송일곤 감독은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오직 그대만을 개막작으로 거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2002년 영화 질투는 나의 힘으로 뉴커런트상을 받았던 박찬욱 감독은 2009년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영화에 있어서 새로운 재능들이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물결이 몰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산국제영화제는 뉴커런트상 수상자 2명에게 미화 6만 달러를 시상합니다. 적지 않은 시상금과 함께 신인 감독들에게 영화업계로 가는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은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트. 올해 뉴커런트 부문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명의 신인 영화 감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 해설과 특별 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관람 체험 서비스도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과 함께 인과연, 공작, 독전 등 올해도 극장가에는 수백만 관객들을 동원한 화제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극장 관람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부산국제영화제가 특별전을 실시합니다. 11편의 화제작들에 대해 음성 해설과 화면 해설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어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다가 문의를 또 하시면 저희가 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 아니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대를 또 해드릴 수 있어요. 영화제가 끝난 뒤에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제가 이어집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가상현실과 영화를 접목한 VR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영화의 전당 비프일 1층에서 체험형 가상현실 영화를 즐길 수 있고 VR 기술과 영화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기술들로 인해서 영화 제작 환경 그리고 영화 관람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영화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현실과 가상현실, 또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한층 발전된 도전으로 보다 다양한 관객층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이번 23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의 사회자로 배우 권혜효 씨와 구혜선 씨가 선정됐습니다. 연극 사천의 착한 여자로 데뷔한 권혜효 씨는 TV 드라마와 영화를 아우르는 배우로 지난해에는 영화제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